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8,100포인트를 코스피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숫자, 상승 탄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연휴를 쉬고 왔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위기가 긴장이 해소가 됐고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 휴전 협상 이야기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이야기. 주말 사이에 막 공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물론 조금의 타격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거의 끝났다, 합의안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여기에 또 연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번 주 오늘 화요일 들어서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또 베팅하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특히 선물 매수가 1조 4천억 원 넘게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선물을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는데 일순간에 지금 또 선물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5월 27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삼전 하이닉스 가지고 가야 되나? 라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그 판단 여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내일입니다. 5월 27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16가지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16개가 일제히 출시가 됩니다. 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한투, 하나, 전부 다 웬만한 자산운용사는 지금 전부 다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주가 따라가는 거고요. 인버스는 이제 곧버스죠. 더블 곧버스. 2배 하락에 베팅하는 거. 그것도 주가랑 똑같이 갈 테니까요. 차이가 조금 있다면 현물형이 있고 선물형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 표만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곧버스에 투자하진 않으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버스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레버리지 2배짜리인데 지금 이 표만 봤을 때는 그냥 수수료, 보수가 낮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낮은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하나자산운용에서 하는 타이거나 아니면 하나 쪽에 이쪽이 조금 수수료가 낮은데 사실 그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0.0901이고 0.2900이고 이런 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브랜드를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냐? 사실 작년부터 해서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SK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돈을 너무나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9조, 10조 가까이 되면서 테슬라 2배짜리 TSLL보다 이 전체적인 자산이 더 증가했어요. 세계 최대의 더블 레버리지 상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기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냥 2배짜리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금융 당국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지만 또 마케팅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금융 당국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삼전 닉스 레버리지는 아무나 사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산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분들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제약을 둔 거죠. 아무나 그냥 막 사도록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계산하고 있는 액수는 이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해서 10조 원가량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돈만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사전 교육을 해야 된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1시간 정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금액은 4,000원이에요. 4,000원 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교육, 요거는 심화 교육이고요. 일반 교육도 사실 1시간을 받아서 총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8,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화 교육까지 이미 이수한 예비 투자자 분들이 지금 93,000명이 넘었답니다.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투자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것을 들으셔야, 그리고 자금이 이 정도 있으셔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걸 사야 되냐? 막 주가가 올라가고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도 복리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 개념을 일단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2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루 1일 변동률의 2배를 추정하는 것이 레버리지 ETF 상품의 특징이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면 막 더블로 2배, 4배 막 이런 식으로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지만, 사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상승하는 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만약에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한다, 그래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 ETF 상품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만약에 시장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갑자기 20%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가 하락이 되면서 8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20%가 또 상승했다. 우리가 20% 하락하고 20% 상승하면 똔똔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이 하락분에서 20%가 또 상승하니까 9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20% 떨어졌다가 다시 20% 올라와도 4%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 레버리지로 가보시죠. 레버리지가 되면 20%가 하락하면 레버리지는 2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0%가 떨어집니다. 40만 원이 손실, 그러면 100만 원이 6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가 상승해도 40%가 상승하는 거니까. 근데 60만 원에서 40%니까 84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땐 16%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떨어질 때는 낙폭이 크게 나오고 올라갈 때는 상승의 비율이 적게 잡히니까 계속해서 손실이 쌓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해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막 횡보를 하면서 조정도 나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갈 거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투자하시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위험성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한가 30%, 하한가 30%의 제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루에 만약에 하한가를 치면 하루에 60%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이게 새로 출시되는 상품이고 단일 종목으로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나 몰리는지 그리고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 보수보다 총 자산 규모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증권의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거래 대금, 이 호가가 어느 정도로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빡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호가가 촘촘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내가 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쭉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레버리지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